371분은 8시간하고 10분 더 주무신 거죠. 많이 잤네요. 하나도 안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8시간 10분을 주무셨어요. 이게 저의 느낌이군요. 대한 수면호흡학회 학술이사 최지호 교수님께서 오늘 네, 아. 안녕하십니까. 수면호흡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오늘이 이제 좀 뜻깊은 날이라서 세계 수면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보통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이제 금요일 날 행사를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기념해가지고 닥터 프렌즈와 대한수면호흡학회가 콜라보로 수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부에 떠있는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 강의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노력해서 지금 섭외를 했는데 자, 그러면 천천히 저희 강의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머릿속에 은하계 별보다 더 많은 천 수백억 개의 이제 뇌신경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세포들을 잇는 시냅스 수가 300조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잠을 잘 때 이런 시냅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자게 되면 이제 머리가 그만큼 이제 발달이 두뇌가 잘 때 이런 시냅스가 그렇죠. 더 활성화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애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자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이들은 머리가 자라야 되니까 더 많이 자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자더라도 깨우지 말고. 네. 더 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수면은 이제 지친 뇌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뇌를 만들고 키우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글 용어로 만들었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단계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면 단계는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렘 수면은 이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자는 거 잘 보시면 눈 커플 아래로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잘 관찰해 보시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눈이 움직이는 이제 수면 단계가 있고 그 수면 단계 때 일반적으로 기억이나 감정이 정리가 되고 중요한 거는 좀 고정이 되고 불필요한 거는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수면이 약간 우리의 리셋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뭐 기억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렘 수면으로 넘어가면 비렘 수면에는 이제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를 보통 얕은 수면으로 보고요. 3단계를 이제 깊은 수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때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를 안 자면 이제 피가 안 흐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뭐 성장에 당연히 관계가 될 거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회복. 네. 그러니까 몸의 회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인도 중요한 수면 단계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로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깨어있는 상태, 각성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단계 비렘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렘 수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좀 일반적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단계 비렘 수면, 2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렘 수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한 사이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보통 90분. 이게 이제 하룻밤에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W는 웨이크, 그 다음에 R은 렘의 약자, N어는 이제 넌렘 수면의 약자죠. N. 약간 10대 한자처럼 맞습니다. 같은데. 한자의 수면다운 것의 약자들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잠을 잘 때 보시면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쭉 내려가죠. 거의 깊은 수면으로 그냥 직행하셨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 단계로 갔다가 이제 약간 변동이 있다가 결국은 렘 수면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든가 감정의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수면을 저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보면
전반부는 이제 깊은 수면이 주로 많이 그렇네요. 차지를 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렘수면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뭐 공부라든가 뭐 일을 할 때 잠을 줄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잠을 줄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러네요. 램 수면이 부족해지네요. 그러니까 렘수면에서 이제 끊기니까 여러 가지 뭐 학습, 기억 정리.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그러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공부하려고 수면을 줄이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거죠. 맞습니다. 램 수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그렇군요. 램 수면이 꿈과 관련이 있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교수님 그럼 꿈을 많이 꾸는 건 좋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날은 되게 꿈을 많이 꾼 것 같고 예. 어떤 날은 이제 꿈을 안 꾼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렘수면 단계 때 깨어나게 되면 예. 꿈이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아. 내가 꿈을 꿨구나.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얕은 수면 단계 때 깨면은 꿈을 꿨나?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깊은 수면 단계 때 깼다. 그러면은 되게 몽롱한 거죠. 내가 일어났는데 되게 몽롱하고 정신이 이렇게 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 환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네. 아까랑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아까 그래프랑. 맞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잠을 못 그러네요. 주무시는 거죠. 1시간 넘게 계속 깨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얕은 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그러네요. 깨시고 깊은 수면을 못 가고 계속 깨네요. 빨간색으로 이제 깊은 수면을 표시를 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1시 넘어서 2시 깼죠. 사이에 깼죠. 근데 또 잠을 못 주무시고 1시간 이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건 진짜 완성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네. 또 재밌는 내용이네요. 마침 지금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 네. 보통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가 6시간이거든요. 최소가 네, 6시간. 그래서 여유 되시면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게 좋고 정 못 자더라도 6시간은 6시간. 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6시간이요. 성인인데도 신생아처럼 잔다라는 분도 있으시고. 예. 그러면 이제 기면증이나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과수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변수 짧아도 학습이 좋아요. 학원이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보완을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잠을 학원에서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이거를 약간 그런 슬프다. 영향이 있지 않나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요즘 코로나인데 체중도 증가하고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수면 무호흡증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면 1시간당 무호흡하고 저호흡이 5회 이상 있으면서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AHI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5에서 15 미만을 정도, 그 다음에 15에서 30 미만을 중등도, 30 이상을 중증이라고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양압기, 구강내 장치, 수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자세 치료, 체중 조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 결과 드디어 이낙준 선생님의 수면다운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사하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 해석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제 결과군요. 우리가 불을 끈 시간, 그 다음에 불을 킨 시간 이게 이제 그 수면 검사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11시 8분, 그 다음에 6시 8분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걸 달고 있으니까 좀 네. 불편한데?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가지고 토탈 이제 기록 시간은 그렇고요. 수면 시간은 371분은 8시간하고 10분 주무신 거죠. 많이 잤네요. 하나도 안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8시간 10분을 주무셨어요. 저의 느낌이군요. 네네. 하나도 안 잔 거는 주관적 불명감이 네. 주관적- 그런 분 간혹 보시죠. 많죠. 네. 뭐 30년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는데 막상 입원하시면 네. 또 코 골면서 잘 주무시고 네. 네. 뭐 질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낙준 선생님 어떠실까요? 지금 보면 이제 88.4% 괜찮게 나오셨어요. 제 느낌하고 많이 다르네요. 네. 사실 그리고 저는 수면 잠복기가 네. 되게 긴 줄 알았거든요.
잠들기까지 10분 정도? 느낌이랑 많이 다르구나. 네, 정상이십니다. 네. 코골이가 가끔 예, 코골이 가끔 있습니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가끔 있으셔서 코골을 46분이나 골았네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아, 네, 정상. 네, 수면무호흡증은 아니신데 그래서 단순 코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단순 코골이가 같습니다. 제가 있군요. 몇 퍼센트 정도면 교수님 좀 심한 코골이? 코골이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10% 이상 되면 좀 코를 고신다. 고신다. 판단을 좀 하긴 하는데 네. 동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 잠자는 영상인가요, 지금? 예, 지금 잠자는 영상입니다. 아, 잠자는 영상. 저 관종인데 공개하다 못해 이제 잠자는 것까지 공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센서가 코골이 센서거든요. 너무 잘 자네. 코를 이제 고시는 거예요. 이게 코를 엄청 보네. 네. 되게 규칙적으로 잘 보네요. 두근들이 잘 자는데요, 지금. 근데 나는 진짜 못 잔 것 같았어. 미동이 없네요. 잘 자네. 아예 안 움직이는데? 아, 내가 꺼버렸어. 네네. 어이가 없네.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총 수면 시간이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했지만 푹 자는 아, 근데 큰일이겠네. 느낌은 한숨도 못 잔 느낌이었어, 진짜. 그때 얼마나 저희한테 와가지고 불편하고 잠 못 잔다고. 중간에 이렇게 딱 깨우시는데 네. 나는 약간 왜 불을 켜지? 근데 큰일이겠네. 느낌은 한숨도 못 잔 느낌이었어, 진짜. 네. 그래서 371분 주무셨고요. 수면 효율은 88.4%. 네. 그 다음에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2.1. 진단명이 나왔네요. 코골이 시프트스노 네. 단순 코골이. 단순 코골이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또 뭐 질문 같은 것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교수님께 또 여쭤봐서 뭐 찾아뵙거나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하여튼 수면의 날 기념으로 이런 수면 호흡 학회랑 도프렌즈가 같이 공동으로 방송을 하게 돼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많이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